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1월 11일 수업 3차시 시간입니다. 우리 1차시, 2차시 수업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1차시 시간에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충족되어야 될 욕구가 무엇인지. 왜냐하면은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로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의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바로 욕구가 결핍된 그러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족되어야 될 욕구와 문제가 무엇인지,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핍된 욕구를 발견하고 그 결핍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에 맞는, 즉 그 프로그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혼자의 힘으로, 즉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 비공식적 자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러한 자원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결핍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자신의 삶에 결핍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적합한 결국 이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는 욕구의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세운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배운 대로 이 프로그램의 적격 대상자들을 찾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내용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했던 것이, 그렇다면 욕구, 결핍된 욕구도 우리가 발견을 하였고 이제 목표도 세웠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적격 대상자를 잘 선정도 하였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이 재정, 이 자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재정 자원이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세 번째 요소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 조세,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또는 목적세나 또는 그러한 기타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통해서 근로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사업주가 내는 이 격출금이나 또 다른 여러 방법으로 예산을 이제 준비한다는 거, 그걸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수준의 행정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 결국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2차시 시간에는 이제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구성 요소인데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서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드리자면은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에 비유하면은 투입은 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를 하잖아요.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은 뿌리, 전환은 줄기, 산출은 열매, 성과는 그 열매의 퀄리티, 그 열매의 질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하고 전환 과정을 통해 산출과 변화를 일궈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듯이 프로그램도 각 부분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투입, 전환, 산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날로그 시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날로그 시계에서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 이 방향에 12시 방향에는 투입,
3시 방향에는 전환, 그리고 6시 방향에는 산출, 9시 방향에는 결과. 이것이 계속 순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어떠한 한 문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떠한 한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투입, 전환, 산출, 결과 끝났어요. 그럼 사회복지가 모든 게 인류 사회에서 다 해결이 됐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시대를 지나오면서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문제는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결과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투입, 전환, 산출, 결과. 그래서 순환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이제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수업 자료에 보시면은 우리가 넘버 번호가 1, 2, 3이 돼야 되는데 하나 건너뛰었죠.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 5챕터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이고, 그래서 첫 번째가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구성 요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은 4가 아니고 3입니다. 프로그램 설계 유지 구성 요소,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할 때 이제 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일단은 뭐가 있어요? 참가자. 뭐 참가자라고 표현하면은 우리 여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뭐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뭐 함께 활동하는 이 사회복지사 워커들도 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참가자에는 보시면은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참가자의 배치와 편성에 신중을 기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참가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 바우처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그게 누가 참가하는지, 다시 말하면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아동급식 바우처 대상자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고 이용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식당도 그냥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뭐 즐겨 먹는 뭐 꼼장어 집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른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 아무튼 이제 어린아이들이, 즉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물론 사람마다 기호는 다르겠지만 우리 성인 학습자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60대 뭐 전후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녁 식사를 맥도날드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 버거나 아니면은 뭐 맘스터치에 가서, 또는 이제 뭐 그런 사이버거나 뭐 그런 햄버거를 먹는 것이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냥 일반 한정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속이 편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청국장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 그러면은 애들이 안 먹는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참가자 클라이언트들이 어디에 식당을 이용해야 되고 애들 기호에는 뭐가 잘 맞을지, 그렇다고 무조건 애들 기호에만 영양 섭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애들 기호에만 맞춰주면 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신중 있게 우리가 설계에 이미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동급식 바우처 이 프로그램에 식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 김밥 천국 아시죠? 그래서 김밥이랑 아니면 뭐 덮밥이나 뭐 이런 걸 먹는 걸로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성이 떨어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집 옆에, 나이는 어린데 집 옆에 예를 들어서 뭐 김밥 천국이 없으면 또 버스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버스비도 들잖아요. 근데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면은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림에 떡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이나 가까이 있는 이 편의점 또는 이제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또 확장했다. 이거는 추후 개선 사항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참가자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신중
공정하게 모든 것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참가자가 있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시 주체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될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첫째는 뭐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미 밑에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에는 뭐 결식 아동들이 아니면은 취약계층 자녀들이 성장 발육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독 대구에만 결식 아동들이 성장 발육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전국에 다 해야 될까요? 대구에만 한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대구에만 한정하면 돼요. 그래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정말 이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진짜 오리지널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시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활동 내용입니다. 자, 활동 내용은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동하는 내용은,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당연히 우리 예전에 두 번째 챕터인가 수업할 때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뭐를 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었냐면은 목표 달성이라고, 우리 예전에 학자들이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제 언급을 하였지만 다 공통점이 뭐였어요? 목표 달성이라는 그런 이제 갈로넣기에서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입니다. 아동급식 바우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신체 유기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정확한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또 많이 하고는 있지만, 다문화 가정 어머니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한글 교육이나 한글 교실, 뭐 평생 교육원 교실, 이게 잘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어머니조차 말이 아직 서툰데 자기 자녀에게 한국말과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집 어린이들에게 한글 선생님이 파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이제 어린아이 4살, 5살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 학교에 입학할 때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도 한국말도 잘하고 한글도 잘 배워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뭐 예전에 왕따 문제도 많이 있었죠.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이런 활동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활동 내용을 선택하고 편성하는데 유의해야 될 상황은 이제 밑에 4가지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뭐 간단한, 우리 이미 너무 쉬운 내용들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는 활동 내용을 정선하여 세분화하는 일이라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를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게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의 주제, 또 프로그램의 방침, 이런 것들의 맥락을 중시하고 참여 대상의 이 퀄리티, 질 수준을 고려해서 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의 습득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의 신선도에 유의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활동 내용을 정선하여 세분화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그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실시 방법 및 장비 등과 관련시켜 편성하는 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예를 들면 학습 내용에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과 이 참가자의 특성에 적합하고 활동하는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뭐 프로그램 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지도자의 경험과 능력에 적합한 이 티칭 방법, 지도 방법을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리고 나서 뭐 이어지는 방법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다음으로는 뭐 프로그램 내용을 세 번째 보시면은 프로그램 내용을 뭐 활동의 연속성 및 발전성을 고려해 선택하고 편성한다는 것. 당연히 이 프로그램은 뭐 단편적으로 한 번으로 일회적으로 획일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잘 한번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프로그램 내용의 이 양과 이 퀄리티를 고려해서 선택하고 편성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클라이언트를 하더라도 욕구가 결핍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핍된 욕구를 채워주는데 너무 과하게 채워주거나 퀄리티를 너무 높여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자녀에게 우리가 무료 급식 바우처를 통해서 급식 카드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끼 8,000원까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끼 8,000원이면은 국밥 한 그릇도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돼지국밥도 보니까 10,000원, 11,000원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국밥보다는 햄버거를 더 좋아하긴 하겠지만 햄버거는 요즘 8,000원이면은 뭐 맘스터치나 맥도날드 가면은 뭐 세트 하나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햄버거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퀄리티 있고 신제품 같은 경우는 10,000원 넘어가거든요. 12,000원, 13,000원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이 물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8,000원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은 들 수도 있지만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끼 식사에 8,000원이 아니고 만약에 30,000원이다 이래 되면요. 30,000원이 뭐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을 내는 이 부모님 집 자녀 일반 서민 가정의 집 자녀들도 한 끼에 30,000원씩 우리가 용돈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3끼니까 하루에 90,000원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30,000원이면요. 뭐를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30,000원이면은 그쵸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저기 쿠쿠 우리가 뭐 주말 런치는 갈 수 있겠죠? 주말 아니고 평일 런치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 그만큼 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의 양을 너무 퀄리티를 너무 올려버리면은 세금 내는 사람들의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동급식 바우처는 만 19세가 되면 자동 끝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이거 할까 말까인데 차라리 이제 일을 안 하고 이것만 계속 누리려 한다.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 양과 퀄리티를 고려해서 편성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은 첫 번째는 참가자가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나 이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그걸 누가 실시를 할 것인지 실시 주체. 세 번째는 금방 살펴보았던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될지 활동 내용. 이제 네 번째는 실시 방법입니다. 자, 밑에 내용 그대로 볼게요. 적절하게 선택된 올바른 실시 방법은 참여 변화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집단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효과가 있다. 말 그대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취약계층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줄서기 한 다음에 전구미 마크가 찍힌 새마을 마크죠. 그 마크가 찍힌 전구미를 나눠주면은 그걸 이마 어깨에 매기도 하고 뭐 리어카에 싣고 가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낙인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만약에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이제 보급품 같이 그런 거를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주라 그러면 집에 가서 먹으라면서 나눠주면요. 아이들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낙인되겠죠. 그러면은 차라리 예민한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안 먹고 말지 하면서 오히려 이용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된 올바른 실시 방법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야지만 원래 의도했던 목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 방법도 그래서 두 번째 거 보세요. 효과적인 실시 방법은 목표 달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분야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내 스펙을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예를 들어서 너무 기계적으로
무식한 방법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요,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지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무조건 해커스 토익이나 이런 책 한 권 사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그거 그냥 쳐다본다고 실력이 늘어날까요? 이건 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그쵸? 물론 혼자 독학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쵸, 다른 좋은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시 방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실시 시간입니다. 뭐냐면은 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너무 오래 해버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감기가 걸리면은 병원에서 3일치 약을 처방한다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3일치 정도의 약을 먹어야지만 이 감기가 나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 때문에 3일치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치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한 달치 약을 주면요, 다 나오는데 계속 먹으면 몸만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은요, 그 결핍된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투입되는 프로그램이 그 결핍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양만큼만 그 기간 동안만 서비스가 나가야 되지, 서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기간에 부족하게 투입되면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이고, 너무 과하게 투입돼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일하고자 하는, 스스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까지도 꺾어버리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 기간은 우리가 잘 적절할 만큼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 환경과 장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그 환경과 장소도 우리가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참가자들의 성향과 참가자들의 그러한 이제 문화적 환경 또는 참가자들의 그러한 개인적인 어찌 보면은 뭐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개인에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뭐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가 있는 또는 은둔형 외톨이로 남아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떠한 장소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특히 지금 은둔형 외톨이로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일본 그걸로 들어온 걸로 하면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밖으로 방에서 집에서 사회로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에 있는,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조그만한 사무실 또 그러한 방에 가둬서 하면은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요, 보통 기관 방문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서 그런 데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장소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은 이제 예산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 또 투입되는 모든 뭐 시설비, 그리고 뭐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이, 예산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찌 보면 좀 기본적인 심각하지 않은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진짜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결핍된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산도 중요한 명목이다, 뭐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세 번째 프로그램 설계 이번 시간에 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 구성 요소는, 첫 번째는 참가자, 두 번째는 실시 주체, 세 번째는 뭐였죠? 활동 내용, 그 다음이 실시 방법,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 해야 될지 실시 기간, 그리고 금방 했던 이제 환경 장소와 이 예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러한 이제 요소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시고, 이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건, 이 1차시, 2차시, 3차시 내용을
잘 한번 보시고 앞으로 현장 필드에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시고 그리고 나서 11월 11일은 학교에 오시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하시고 그 다음 주에 학교 오셔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